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최근 북한 주요 시장에서 일명 돈댔고 환전상들의 활동이 더욱 은밀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북한 당국이 환전상을 통한 외화 거래를 통제 단속하고 주민들에게 공식 기관을 통해 환전하도록 종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평양, 평안남도 평성, 황해북도 사리원, 평안북도 신의주 등 북한 주요 도시 시장에서 활동하던 환전상들은 최근 자취를 감추고 기존의 거래 이력이 있는 사람들과만 따로 연락해 별도의 장소에서 은밀하게 외화 거래를 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기존에도 개인 환전상을 통한 외화 거래를 금지해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암암리에 환전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단속이 더 강화돼 환전상들이 더욱 음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이런 가운데 지역 상업은행들은 공식 환율이 아닌 시장 환율보다 조금 더 비싼 값으로 달러나 위안을 환전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시장 환율이 1달러에 북한 돈 8,300원, 1위안에 1,200원이라면 은행에서 달러는 8,330원에 위안은 1,220원에 환전해주는 식이다. 본보는 지난 9월에도 북한 은행들이 개인 환전상보다 높은 환율로 환전을 제공하면서 주민들의 은행 환전을 유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 은행들이 2달 넘게 시장 환율을 적용한 외화 매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시장 환율로 달러나 위안을 개인에게 매도하지는 않고 있다. 일방적으로 외화 매수만 실시하면서 주민들의 보유 외화를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욱이 최근 북한 당국은 개인 간 외화를 이용한 물품 거래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공식 외화 상점이나 백화점에서는 개인이 외화로 물건을 살 수는 있지만 소비자가 개인 상인에게 달러로 물건을 결제하지 못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북한의 이러한 외화 관련 조치들은 환전 시장을 당국이 직접 통제하고 부족한 외화를 개인을 통해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외화 통제 조치는 결과적으로 시장 환율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달 들어 북한 시장의 달러 환율은 최근 3년 이래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본보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시장 물가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평양의 한 시장에서 북한 원 달러 환율은 8,500원이었으며 신의주의 경우 지난달 중순 원 달러 환율이 8,6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무역대표부 A씨는 지난 1월 개인 환전상을 통해 불법으로 외환 거래를 시도하다 중국 공안에게 발각돼 체포됐다. A씨는 북한 권력 기관 산하의 대형 무역회사 소속 간부로 수년간 중국에서 수출입 활동을 해온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개인 환전상을 통해 100만 달러, 한화 약 13억 2,870만 원을 전액 위안으로 환전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서 외국인이 외환 거래를 할 경우 1인당 환전 가능 액수가 5만 위안 이하로 제한된다. 더욱이 중국 공식 은행에서 환전할 경우 환차익을 크게 남길 수 없어 중국에 파견된 북한 무역 일꾼들은 종종 공식 은행이 아닌 개인 환전상을 통해 불법으로 환전하고 있다. 100만 달러를 한꺼번에 위안화로 환전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개인 환전상을 통하면 공식 은행보다 1만 위안 정도의 환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북한 무역회사가 환차익을 크게 남기기 위해 100만 달러를 불법 환전하도록 지시한 것인지 A씨가 개인적으로 환차익을 빼돌리기 위해 개인 환전상과 접촉한 것인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100만 달러는 북한 개인 무역일꾼이 소지하기 힘든 큰 액수라는 점, A씨가 중국 공안에 체포된 후 북한 영사관이 즉각 나섰다는 점 등에 미뤄볼 때 북한 무역회사가 조직적으로 불법 환전을 지시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무역 사정에 밝은 북한 내부 소식통은 본보에 무역 대표들이 중국에 나가서 활동할 때 몇십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는 쉽게 움직이는 돈이라며 개인이 마음대로 그 돈을 환전할 수는 없고 지시에 따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A씨가 단순 환차익뿐만 아니라 자금 세탁을 위해 불법 환전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무역 목적이라면 달러가 통용되기 때문에 굳이 달러를 위안으로 환전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다. 게다가 100만 달러의 거액을 현금으로 소지하고 있다가 환전하려 했다는 점도 부정하게 얻은 돈을 세탁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북한 영사관 직원들은 중국 공안 부서를 찾아다니며 사건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A씨의 신병을 인도받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북 소식통은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평양에서 외무성 직원이 중국으로 급파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북한 당국이 이번 사건을 인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얘기다. 현재 A씨의 신병은 북한 측에 인도됐으나 그가 환전하려 했던 금액은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중국에서는 불법 환전을 하다 적발되면 돈은 전액 몰수된다며
저쪽에서 국가가 직접 나서도 몰수된 돈을 되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태국, 베트남 및 인도, 주재, 북한 공관 등에서 식량을 구매하거나 지원받는 임무를 수행하는 긴박한 움직임이 포착되어 식량 부족 사태가 심각할 것이라는 예측은 했지만 상황이 심상치 않다. 개성에서 하루 수십 명씩 아사자가 발생하였다. 혹한 피해까지 겹쳐 극심한 생활고로 자살자까지 속출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북한에서 상대적으로 부촌으로 꼽힌 개성까지 식량난이 닥치면서 전국적으로 빨간불이 켜졌다. 개성은 6.25 전쟁 이전에는 38도선 이남에 있어 전쟁 피해를 덜 받았고 인근 황해도 연안 배천 평야에서 식량 생산이 활발하던 곳이었다. 대하사극 드라마 왕건 등에서 권력을 잡은 귀족들이 토지를 차지하려는 경쟁이 치열했던 곳이기도 하다. 6.25 전쟁 이후에 북한 정권은 기존 주민들을 자본주의에 물들었다는 이유로 함경도로 소개하고 속칭 성분이 좋은 인물로 채웠던 그런대로 살기 좋은 지역이었다. 2000년 중반에는 개성공단까지 작동하여 20만 명의 주민들이 매일 간식으로 남측 초코파이를 즐겨 먹었을 정도였다. 개성의 비극은 평양 권부에도 충격을 주었다. 김정은이 지난달 2차례 개성으로 간부를 파견해 실상을 파악하면서 일부 식량을 지원했지만 역부족이었고 비상식량을 무상 배급하였다. 김정은은 이달부터 국정 가격의 절반의 식량을 공급할 것을 지시했다. 북한 내 전역의 배급량 중 일부를 반납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개성의 무상 배급으로 부족해진 전체 식량 비축량을 보충하기 위한 조치다. 북한 매체들은 2, 3일마다 애국미 헌납운동을 강조하며 농민에게 식량을 헌납하라고 연일 독촉이다. 선전 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지난달 31일 중앙기관 간부가 국가의 양곡을 헌납한 사례를 보도했다. 북한의 심각한 식량 사정은 개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상대적으로 식량 사정이 양호했던 개성이 이런 정도이니 다른 지역은 파악할 것도 없다. 우선 배급 대상으로 언터처블이었던 군인들의 식량 배급량까지 줄였다. 2000년대 들어 처음이다. 군 식량까지 손을 댔으니 갈 때까지 간 것이다. 지난해 말 전원회의 이후 약 2달 만인 이달 하순 농업 문제를 단일 안건으로 상정해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사태의 엄중함을 시사한다.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농촌진흥청 발표를 인용해 지난해 북한 식량 생산량은 451만 톤이었고 2021년에는 469만 톤이었다며 지난해 식량 생산량이 전년보다 3.8%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농진청의 추계는 북한의 시기별, 지역별 이상기후와 코로나 봉쇄로 인한 중국의 비료 수입 중단 등의 요인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기계적 추론의 결과로 현실과 거리가 있다. 지난해 북한 식량 생산량은 2021년 대비 25% 이상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기관들의 북한 식량 통계 추정에서 개선이 시급한 이유다. 북한은 군사 도발을 멈추고 국제사회에 구호를 요청해야 한다. 미사일 개발 비용을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자재 지원에 투입해야 한다.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튀르키예도 돕는 판국의 동포들이 아사하는 현실을 대한민국이 못 본 채 할 수는 없다. 지난 1995년부터 1998년 당시 100만 명 이상이 아사한 고난의 행군이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 단, 전제 조건은 고체 연료를 장착한 괴물 ICBM을 앞세우면서 11살 어린아이를 4세대 세습 후계자라고 심야 열병식에서 과시하는 기이한 통치 행태를 수정해야 한다. 인민을 굶기면서 백마를 수입하고 무기개발로 치적을 과시하는 통치 방식은 종식되어야 한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